나왔네. 방금 3년. 무부 금쌍미. 미가 뭐냐? 미등기. 미등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아까 믿지 말하려다가. 그랬습니까? 아, 좀 말씀해 주시지. 아니 보다가 믿을기가 있는데. 미등기네. 탈세된 관계법령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라고 하죠. 무부 금쌍미라고 이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또 아까 다르게 이어져 있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지 않는 것도 금년 의하에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뭐가요? 등기. 예. 아니 그 소유권을 받았는데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하는 거. 투기조장행위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가운데서 빠진 것을? 바로 넘기는 거 있죠? 중간에 원래 내 건데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미등기 행위라고 하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이 등기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간에 안 해요. 사람 비용이 되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 대리 행위. 자, 29페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개 대상물은 시험에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데. 자, 어업권 해당될까요? 어업권. 네. 뭐가 해당이 돼요? X나 O냐고. 중개 대상물에 아니 돼요? 어업권? 바닷가 사시니까 된 것 같이 느껴져요? 바닷가 사신 분한테 여쭤보면 꼭 된다 그래요. 토, 건, 입, 강, 공만 된다니까요. X죠? 어업권 될 것 같잖아요. 없잖아요. 토, 건, 입, 광, 공이 없잖아요. 예?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니까요. 중개상물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야물장 이런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왜 저한테 토, 건, 입, 강, 공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토, 건, 입, 강, 공만 중개 대상물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도 자, 단순하게 여러분 시험에서 임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임목이라고 하면 임목법에 의한 임목이어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가 된 임목, 소유권이 명시된 임목만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의 밑줄 동그라미 칩니다. 28페이지 공장재단 끊으면 안 돼요. 공장재단 끊으시면 안 돼요. 광업재단 이렇게 있죠. 법에 맨 위에 법에 공장재단의 동그라미 광업재단의 동그라미 별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29페이지에 있죠. 중개 대상물의 건축물. 이 건축물은 자 1번에 핵심 판례 1번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여기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셨어요? 그 중개 대상물의 건축물 핵심 판례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최소한 이 자리 찾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라 써졌나요? 기둥까지. 또 그리고 주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밑줄 기둥 지구 주벽 밑줄 칩니다. 기둥 지붕 주벽이 있는 것만 건축물이라 한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거 공법에서 다시 배우실 테입니다. 여러분 배울 텐데 기둥 지붕 주벽 보틀에서 이것도 외울 게 많아요. 공법에서 이것이 있는 것만 우리가 중개 대상물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차장 구조물 있죠? 세차장 구조물. 세차장 구조물은 자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는 중개 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냐. 왜냐면 정착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정착되지 않았다. 볼트로 돼 있죠? 되게 보면 그걸 풀면은 해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주벽이 또 없죠. 벽이 없잖아요. 세차장 벽 있는 거 봤나요? 어떻게 들어가지? 차를? 만약 벽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볼 수 없다고 판례네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0페이지 2번 판례는 우리가 2013년 판례인데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가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 피분양물에 대해서 확정됐다면, 아까 특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다. 이걸 주의하자 이겁니다. 입주권 아닌데.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있고 일동 건물이 일부가 있고요. 일동 건물이 일부에 대해서 당연히 중개사항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동을. 그게 조그만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축적인 건물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둥, 지붕, 벽이 있어야 되겠죠? 주벽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축물인 건물도 우리가 중개 대상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밑줄 치고요. 헷갈릴 수 있죠?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분양권도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대상물이 되니까 사고 팔죠? 그래서 분양권에 따른 밑줄 치겠습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한 후에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이요. 요즘 그 떴다방들 되게 분양권 많이 하죠? 분양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없나요? 아니요, 그 통장 있어야 되잖아요. 1순위 되려면 청약 통장. 인기 있는 데는 계속 그거 있으면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분양권과 입주권 핵심 판례는 방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이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허가 여부도 불문한다. 그러므로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이건 좀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도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중개 대상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차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 했다가는 요거 많이 얻어먹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많이 합니까? 욕 안 얻어먹습니까? 자, 그 밖에 예? 모르고 왜 그래요? 일단 수수료 받으면 돼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자, 그 다음에 정착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관련돼서 토지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토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밑줄,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밑줄 칩니다. 명인 방법이 뭡니까? 명인 방법.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알려놓은 거죠. 내 거라고 알려놓은 거. 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중개 대상물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이 안 되어 있다면 나무에 내 이름 써놨어 다. 이건 가능하겠죠. 내 이름 안 써져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도 가능합니다. 이름을 다 써놔야 되나요? 사과마다?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개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밑줄 치고요. 명인 방법이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금 말했네요. 새끼 둘러친다든가. 새끼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새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농촌에서 집으로 푸는 건데 소유자의 표차를 세우는 등의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하고요. 이런 명인방법의 대상은 특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하며 공시방법은 계속 존재해야 돼요. 토지의 정착물이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토지 일부로서 취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여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밑줄만 치죠. 이쪽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도 우리가 중개대상물로 원래는 되는데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됐죠. 과실은 좀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과실 열매나 여변초 등의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끊고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내 것이라고 알려놓은 때에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 객체가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과실은 성격상 중개 대상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 일반적인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13번 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개 대상물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며 판례로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판례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겠죠. 이런 거 잘 안 될 겁니다. 다음 피 가겠습니다.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을 취급되어 거래가 객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있습니다. 이거 그 판례 문제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학파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그나마 시험에 좀 관련이 있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한 임목 밑줄 치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한 임목은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데, 자, 임목이란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임목에 대해서, 임목이 나무 말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거 거리 못 하겠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에 등록해야 되고요. 임목 등기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임목법 혹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보장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 개발한다든가 도로 난다든가 철길 난다 가면 나무 심죠? 보존받고 등기인데 이거 해야 되니까. 이름 해놔. 명명반복 갖춰놓으면 되죠. 내 거라고. 33페이지 가겠습니다. 임목이 저당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임목이 저당에서 1번 문장은 1번 동그라미 1번은 밑줄 치고 별표 쳐놓습니다. 그나마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언급된 것 같아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저당권의 효력은 끊고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동그라미, 별채한 경우에 동그라미, 벌채를 했으니까 벌채라는 것은 자, 땅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싹 잘라서 이제 땅 위에서 땅하고 떨어져 있다 이거죠. 떨어졌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건 중개 대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중개 대상물. 벌채된 이거. 벌채된 임목, 나무. 이건 중개 대상물 해당됩니다. 중개 대상물 해당돼요. 나무 사고 팔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여러분의 해당 업무네요. 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해당됩니다. 벌채된 임목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 해당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나무가 산에 베져 있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중개해 주시고 수수료 받으시면 되겠네요. 100% 받아요. 그거 나무로 받으면 주면 어떡해? 나무로 줘버리면 골치 아프죠. 자, 미친답니다. 미치고요.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공업재단이고요. 자, 광장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령 공장재단인데요. 공장의 재단에서는 공장법까지 알아야 되니까 공장법에는 넘어가서 공장의 구성, 공장 재단 목록, 고정 재단 등기. 공장 재단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공장 재단인데 34페이지 가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까지 시험에 우리가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34페이지에 5번 있습니까? 방가로 5번 찾으셨습니까? 방가로 5번에 공장 재단 등기라고 있죠. 등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예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공장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끊고 효력은 여러분들 용원 지속되지는 있는 것도 있고 용원 지속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끝나는 거 효력이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0개월로 인정하고 있네요. 자, 공장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에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하나만 쳐놓고요. 혹시라도 공장 재단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온다면 10개월이 나올 겁니다. 10개월은 좀 특이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거의 없습니다. 10개월. 그러니까 10개월만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몇 개월 일했다고요? 10개월. 이렇게 하면 쉬운데 뭔 있죠? 실제로 공장에 제가 몇 년 있었다고 교도소에? 3년 있었다고요. 3년. 몇 년 있어요? 교도소에? 3년. 그러니까 교도소 나오면 뭘 먹어요? 두부. 그래서 무부 금쌍미. 무부 금쌍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미가 아까 뭐였다고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미등기, 이비등기 매매입니다. 미등기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주 지겹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부 먹을 때도 두부를 드시면서 무부금쌍리 금쌍미 몇 년? 3년에 2차 2차. 3년에 2차. 그거 외우시면 진짜 편한데 나중에 얼마나 편한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몇 개월 근무하셨다고요? 10개월. 공장에서 10개월만 근무하면 된다. 공장 10개월. 공장 10개월. 아무튼 나중에 또 몇 번 하겠습니다. 시험에 모의고사 보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출제할 게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걸 1년 되게 좋죠. 1년. 출제한다면. 그 다음에 공장 재단의 단일성에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공장 재단의 단일성.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에 공장 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밑줄.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공장 재단은 몇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1개. 그럼 공장 재단을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장 재단의 구성물은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끊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공장 재단은 몇 개로서 거래를 해야 된다? 하나로서.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개월과 하나로만 거래한다. 그 옆에 광업재단입니다.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의 광물을 채굴하는 거죠. 금을 채굴한다든가 또 석유를 채굴한다든가 이걸 광업권이라고 그래요. 광업권. 근데 이 광업권은 자, 재단의 구성에서 이것도 특이한 것은 이것은 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또는 일부로. 또 하나 공장재단의 규정은 공장재단과 광업권은 같이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광업재단도 3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광업재단은 한 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광업재단까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광업재단 박스를 보니까 어떤 게 광업재산이냐면 특이한 게 광업재단에서 토지 건물 쭉 있는데 기계, 광업, 기구, 부속물, 항공기, 선박, 뒷번에 보니까 지식재산권이 있네요. 밑줄 칩니다. 지식재산권은 출제가 되면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재산권이. 또 공장재단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식재산권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이것도 권리 대상이 된다. 그 밖에 권리였잖아요. 권리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는 거 주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의 비교를 박스로 해서 잘 정리해 놨네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이 대기한 요건에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이 한다 밑줄 칩니다. 밑줄 맞추고 갈게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토건 입감 공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토건 입감 공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체크만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이게 노답으로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에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자동차, 선박, 권리금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의 밑줄. 아니다. 그 옆에 거래가 가능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국유재산, 국경유재산은 우리가 나눠서 일반 재산과 나눠서 거래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가재산을 여러분이 거래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고요. 행정재산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주산만, 일반 재산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거고요. 공유수면도 중개대상이 아니죠. 국가건데 봉이 김선달 하시겠습니까? 그분한테는 가능하겠네. 그러나 사유하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은 중개대상물이 당연히 되겠죠. 공유수면 매립지, 이 공유수면 매립지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 했습니다. 이건 되겠죠. 개인이 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겁니다. 자, 주의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국가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누가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은 우리가 사인이라 표현하죠.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서산 간척지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았겠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공유수면 매립지 허가를. 그 거래가 되겠죠.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침수되어 수면 밑으로 잠기 터질 말하죠. 풍수 나서 잠겨버리는 거. 이것은 안 되겠고요. 영구 포락지는 안 된답니다. 영구 포락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무주물인 부동산
무주물인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야죠. 무주물인 부동산도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 미채굴이 광물 밑줄 별표칩니다. 미채굴된 광물은 광물의 채굴 취득권은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어서 미채굴된 광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산에 금맥을 발견하시더라도 그걸 중개하겠다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럼 3년이라든지 대상물 안 됩니다. 광물 안 돼요. 이게 좀 가끔 나오더라고요. 질문도. 그다음 거래가 제한된 부동산도 안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거래가 제한된 부동산 아까 우리가 무부 금상 했잖아요. 투기가 관련돼서 이제 개발 제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고요. 특이하니까 분양권 전매 등 거래 결정기한 제한된 것은 안 되고요. 투기 과일주에서 이루어지죠. 거래가 가능한 것도 있고요. 자, 중개가 가능해야 되고요. 중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밑줄만 치겠습니다. 중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아까 끼어들 수 있어야 된다겠죠? 끼어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9페이지 도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거 여기에만 별표 하나 쳐놓고요. 나중에 바꾸시는 분들은 이쪽만 한번 살짝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것 거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거 밑줄 치고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것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자주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도 우리 심화학습에 쭉 있네요. 혹시 잠이 안 오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잠이 오실 겁니다. 자, 43쪽에 가겠습니다. 43쪽에서 OX 문제는 이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고요. OX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 3조까지 살펴본 것 같네요. 자, 2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문제도 우리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또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56쪽 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바뀐 것도 있고요. 자, 시험제도입니다. 자격시험제도는 시험기간, 제도 개관을 보시면 누가 먼저 필요하냐. 출제 요원이 필요하겠죠? 학식과 경험이 필요하신 분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학식과 경험, 그러니까 임명위치, 시험 시행기간. 자, 시험 시행기간에 밑줄 치겠습니다. 원칙, 시험 시행기간. 이게 이제 나오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장이죠. 시험 시행기간.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시행기관. 누가 나오고 있죠? 시도지사가 주관한다. 시도지사.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시도지사가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굴까요? 그래, 국장이 높죠. 장관하려고 알지 않습니까? 아, 시도지사는 많잖아요. 장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예의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제 둘이 바꿔놔요. 네?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는 누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해야 된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순천시라면 순천시장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위원들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복잡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일 시험 기관인 그래서 예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할 수도 있고 유탁주입니다. 협회 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전에 여러분 시험이 한때는 협회 이쪽에서 말고 어디서 시험도 치렀냐면 어디죠? 산업 지금 거기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게 시험 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 금방 있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게 돈이 되니까 그냥. 자, 이 시험 돈이 되느냐? 시험을 시행하려면 뭐가 돈 내야 되죠? 원서 내야죠. 원서 수수료 내셔야 되고 응시 자격. 자, 응시 자격에 밑줄 치고요. 응시 자격에 밑줄 치고. 여러분 자취를 제가 3년 했습니다. 자취 몇 년 했다고요? 3년. 자취 3년. 자취 몇 년 했다고요? 자취 3년. 자취가 뭐냐면 자격 취소를 당하고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응시. 자취 3년 많이 나가요. 자취 3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부정한 행위. 근데 이건 시험 안 할 겁니다. 내용 출제자가 봐보죠. 시험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시험 응시할 수 없다고요? 5년. 그래서 부정행위 있죠. 의시 자격자. 부정행위하고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들 응시표가 써졌어요. 써졌다. 응시표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 거기에 부정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시험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는데 써 있으니까 외우실 필요 없다. 아니 답이 거기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프죠. 자격 취소 사유 별도로 나중에 합격자 결정하고요. 절대평가죠. 상대평가가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고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해도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라겠죠? 시도지사.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다고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자, 시험 시행 기간은 시도지사가 주관한다. 이것보다도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냐? 자격증 교부 누가 해준다고요? 시도지사.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 주는데 1개월 안에 줍니다. 몇 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교부해 줍니다. 누가 준다고요? 자격증?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줍니다. 주의합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별표 쳐놓고요. 자격증 교부에 시도지사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일요일 하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해놓으시면 좋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도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누가 자격증을 줬습니까?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나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주세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여러분 반납하고 싶어요.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징그러워서 못하겠어요. 아예 갖다 줘보고 싶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시도지사. 누가 나한테 줬으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고요. 나중에 자격증을 뺏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뺏어갈까요? 시도지사. 줬던 사람이 뺏어가요. 줬던 사람이 뺏어가요. 중요한 건 시험제 두 문제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어,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자, 시험과 관련돼서 시행기관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니까 시험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건 자격증 교부와 관련돼서도 시도지사가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얘들이 줬잖아요. 이 사람이 줬으니까 뺏어가는 것도 얘가 뺏어가고 또 이 자격증 관리도 얘가 하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험 시행 기간 밑줄만 치고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사조죠. 자격시험. 이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별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끊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밑줄 별표. 시행할 수 있다. 자, 우리 법에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뭐 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 가는 건 뭘까요?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는 지키지 않으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도소 가는 거죠. 형법을 어긴 거니까. 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 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합격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합격하지,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합격하지 못하시면 어디 갈 거 각오하시라고요? 네. 깜빡 좋습니다. 어디 조심하세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도 순천 교도소 지나가시다 보면 하여야 한다. 네,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저기 가겠구나,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몇 개가 안 돼요. 51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51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구분돼 있어요. 이게 구분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텐데 일단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으로서 시험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잖아요. 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시험 시행기관 누군데?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국장은 시험을 할 수 있다가 맞느냐, 하여야 한다가 맞느냐 이겁니다. 어떤 거 맞다고요? 할 수 있다, 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국장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뭐라 했죠? 할 수 있다. 누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시도지사가 주인이니까. 만약 국장이 주인이었다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시험 면제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을 정하고요. 또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네요. 그 다음에 원칙적 시험기관 특광 시도지사고요. 여기서 시도지사에 했으니까 특별자치단체,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말하겠죠? 서울특별시, 광역단체단체. 광역단체는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역단체단체죠? 도지사가 있고요. 이런 쪽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소송을 많이 하니까 나왔는데 1번보다는요 2번에 보시면 2번에 그래서 시험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내가 억울한 걸 누가 싸워야 돼요? 시도지사. 이게 당사자죠. 시도지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시험과 관련돼서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여기까지 쭉쭉 읽어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가장 오지선다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걸 하나 찾아라 이겁니다. 싸우지 말고 이게 대응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와 세 번째 줄에 보면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할 일 없으니까 법률상의 오리는 없고 이게 법률상의 오리는 없고 이게 뭐냐면 법률에서 정해진 것은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문항 또는 답안의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게 좀 그렇죠. 누가 평균인지 어떻게 알 것이요. 객관식 답안 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안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 의도까지 알아야 돼요. 출제 시험 유형 짜증나. 그래서 우리가 개론에서 학파 막 이래 있었죠. 출제 의도까지 알아서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안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꼬박꼬박 읽어보라 이겁니다. 읽어본 후에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우리 시험이 이러냐면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은 답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답을 하나 골라내는 시험이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출판사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뭘 중심으로 출제하겠습니까? 출제자들이 판례 중심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판례는 일단 그래서 판례라고 써놔요. 근데 판례. 그래서 다 판례한다 하는 이유가 이미 그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이고요.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준정부기간. 예전에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시험을.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시험 출제 문제. 이것도 시행령이니까요. 출제는 아까 방금 했던 출제 이유를 뽑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출제 이혼할 때 예우비도 줄 수 있다네요. 예우비도 주고요. 그 옆에 59페이지가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제6조니까 이거 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6조만 읽겠습니다. 밑에 법 제4조의 3항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러분들의 시험 응시표가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 출제자가 방금 했죠? 출제 의도자가 여러분한테 합격권을 주려고 낸 거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위에 것만 합니다. 자취 3년만. 자, 제6조 결격사유에서 제35조 1항 자, 규정에 의하여 여기서부터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시작. 공인중개사로 자격이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자취 3년. 자취 생활 몇 년? 3년. 자취 3년. 자취 3년이니까 고등학교 때 다 했네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취 3년. 3년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금쌍미. 어렵나요? 무부 금쌍미.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무부 금쌍미. 그게 어렵나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입이 그렇죠? 이거 이렇게 3년만 나오면 제가 항상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부 금쌍미.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하면 공인중개사가 다 넘어갑니다. 중개 대상물은 뭐라고요? 그렇죠. 토건, 입광공. 내일이 무슨 요일? 내일은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항상 뭐부터 외우시고 토건, 입광공. 토요일 날이니까 토건, 입광공. 그래서 입목이 조금 어려워요. 토건, 입광공. 토요일 날은 뭐라고요? 공장제는 토, 건, 입, 광, 공.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나중에요.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 문을 닫았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폐업 있잖아요. 폐업 처리할 때 외울 게 있습니다. 폐업 처리. 휴일 날 또 휴업과 관련도 두 개 다르거든요. 그때 하나씩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한 겁니다. 토건, 입광공은 시험 문제 100% 나오는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박스를 주어지니까 아까 특정된 입주권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다는 거다. 뭐 대토권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뭐 그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거의 보너스 성격이고요. 무부 금쌍미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옆에 가겠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여러분 시험에 있다 이거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60페이지 시험의 응시 자격자에 보면 응시 자격자 밑줄만 치고 가죠. 응시 자격자. 응시 자격자는 위의 응시 결격 사유가 아닌 자는 남녀노소 국적 제한 없이 밑줄 국적 제한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국적 제한 없이.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초등학생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외국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여기서 외워놓으면 나중에 뒤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응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다 이 정도만. 이걸 가지고 이제 문맥상 바꿔놓습니다. 외국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고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랑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 그 작년에 고등학생이 시험 치는 거 있는데 고등학생도 봅니다. 1년 3학년 때 다니더라고요. 야간에. 자기는 그 꿈이 이쪽이 있다고 하면서 야간 학교에서 이렇게 상이 돼가지고 야간에 자율학습 빠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친구가 봤습니다만 확실히 그런 친구한테 좋은 점은 암기력이 팍팍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좀 없어서 암기로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훨씬 빠릅니다. 자, 오늘 시험의 응시 정도까지만 살펴볼 테니까 처음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시험의 응시에서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요. 모의고사 보는데 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용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국토교통부령만 밑줄 칩니다. 시험에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국령회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 납부 과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 2조에 보시면 응시원서는 개정됐으니까 밑에 보면 수수료 2항에 1번 수수료를 과혼합 경우 찾으셨나요? 수수료를 잘못 냈어요. 그럴 때는 그 금액 전부를 여러분한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요. 두 번째,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또 돌려주네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기관 시도자가 잘못한 거죠? 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서 끝날 일이 아니죠. 난리 나죠. 만약에 학교가 그날 시험 장소가 없어졌다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세 번째,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전부에 납부를 해주고요. 자, 3번부터는 체크해 놓습니다. 3번. 응시원서 접수가 여러분들 거의 보름이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네. 8월 한 3, 4일부터 나왔는데 잊어버렸네요. 8월 한 20일까지 거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8월 3일 날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접수 취소해서 다시 접수하고 싶다? 그래도 돼요. 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원생들이 같이 시험 볼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같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시험장이 편하겠죠? 혹시 압니까? 견눈질로 보일지도? 분위기에서 같은 분들께 보니까 실제로 모 학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합격률이 높았어요. 어떤 모 학원에서. 자, 4번과 5번만 별표칩니다. 4번과 5번. 자, 여러분들이 국장이라면 돈을 많이 돌려주고 싶어요? 적게 돌려주고 싶어요? 적게.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밑줄. 7일 이내에 마감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취소했어요. 시험은 10월달에 보잖아요. 그래서 난 시험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몇 프로 돌려주는 겁니까? 60%. 몇 프로요? 60% 돌려준다. 10,000원이라면 6,000원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7일이 넘어섰습니다. 7일이 넘어서서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여기서는 시험 시행일 10일 전 밑줄 칩니다. 시험 시행일. 자, 시험 시행일 10일 전이니까 10월 24일이니까 한 10월 15일부터겠죠. 10월 15일경에가 개인적인 사유로 시험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했어요. 돈 돌려준다고요, 안 돌려준다고요? 주는데 돈 돌려주는데 몇 프로 돌려주냐면 50% 돌려줘요. 몇 프로요? 50%. 자, 그래서 시험에 혹시 출제가 된다면 이 4항과 5항이 나옵니다. 4항과 5항. 자, 주의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접수 마감 끝나고 7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몇 프로 돌려주고? 60%. 그다음에 열공을 했어요. 열공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받을 정도로 10월 24일 날 나가니까 심장이 약해졌다든가 둘이서 시험 못 보겠다. 그래서 접수비라도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일 전에 취소를 했어요. 몇 프로 돌려준다고요? 50%. 주의합니다. 숫자 드디어 머리 아프죠? 그나마 이것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고요. 다음에는 시험 방법과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